자, 오늘은 제가 해당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산업용 가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17년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총 4개의 글로벌 기업이 과점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1위는 프랑스의 에어리퀴드라는 회사였고요. 2위는 독일의 린데 에이지, 3위는 미국의 프락스 에어, 4위는 미국의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이라는 기업들이 과점화 형태로 산업용 가스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기업들에 대해서 보기 전에 산업용 가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산업용 가스라는 게 공기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각종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이제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이 이제 다 있는데 이 공기 분리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압축, 냉각, 증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순수한 형태의 기체나 액체 형태의 질소, 산소, 아르곤을 이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수소나 헬륨, 이산화탄소 같은 특수가스 등을 제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원재료는 이제 영원입니다. 영원. 공기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원이긴 하지만 이제 원재료가 다른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비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특징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기를 통해서 최종 생산재를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산업용 가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런 사용처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거는 뭐 한번 참고적으로만 봐주시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산업용 가스가 현대사회, 현대산업에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는 필수재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공급 방식별 구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까는 방식인데 이제 대상은 반도체 공장이나 제철소처럼 이제 가스 수요량이 많은 초대형 고객사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이제 가스 공장을 이제 고객사 근처에 짓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 근처에 지은 다음에 지하든 지상이든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우연히 이 업계에 일하시는 분을 만나서 알게 됐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깔아놨는데 만약에 이 수요처에서 나는 가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된 만큼은 무조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이 해당 산업용 가스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출 방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벌크 공급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트럭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벌크 공급은 이제 반도체 공장이나 제철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필요한 산업용 가스가 필요한 조선소나 대형 병원들이 이런 벌크 공급을 통해서 이제 이 가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 이제 액체 상태의 가스를 이 탱크에 실어서 고객사의 저장 탱크에다가 갖다 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방식은 이제 실린더인데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제 실린더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 실린더도 굉장히 크게 해서 이렇게 트럭에 눕혀서 운반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린더 방식은 소규모 공장이나 연구소 같이 이제 산업용 가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는 이제 소규모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소규모로 이런 가스통, 실린더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가스 단가는 굉장히 비싸게 나가겠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공기 분리 장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치가 한 개당 이제 수천억 원의 초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계약 기반입니다. 이게 처음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 5년에서 20년까지 장기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처음 계약한 다음부터는 이제 공급 업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객사가 많은 곳들 근처에 이런 산업용 가스 기업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산업용 가스에 진입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와보면 2017년까지는 이렇게 4개의 기업들이 과점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위인 린데와 3위인 프락스에어가 합병을 하게 돼요. 합병 규모만 해도 이제 약 9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하나로는 이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 정도 규모의 합병이 일어나게 되면 독과점 더 이제 과점 형태가 심화되기 때문에 각국의 위원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라든지 유럽의 연합집행위원회, 그다음 우리나라의 공정위 같은 곳들에서 좀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니네가 합병할 거면 이제 자산의 규모를 좀 축소시킨 다음에 해라 라는 거거든요. 너무 큰 덩어리들이 합쳐지면 독과점 우려가 있으니까 보유한 재산들을 일부 정리를 하게 시키는데, 그 정리를 아무한테나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들이 특정 기업들을 찝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린데의 미국 사업부는 독일의 메서그룹, 그 다음에 프락스에어의 유럽 사업부는 이제 일본의 타이어 니포 산소라는 데 이제 매각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규모만 해도 이제 90억 달러의 규모인 거죠. 그래서 굉장한 규모의 이런 자산 매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산업용 가스 시장이 재편이 돼서 이제 빅3와 나머지 두 개 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빅3는 이제 프락스에어와 린데가 합쳐져서 생긴 린데 PLC고요. 당연히 점유율 1위가 됐죠. 그 다음엔 이제 프랑스의 에어 리퀴드라는 회사, 그 다음 3위는 미국의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라는 기업이 빅3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 기업은 이제 린데랑 프락스에어가 자산을 매각해서 이제 규모가 커진 메서그룹과 일본의 TNSC라는 기업이 나머지 두 개의 산업용 가스 시장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과점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린데 PLC라는 기업이 대규모 합병을 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더 안정화가 됐어요. 여기서 더 이상의 뭐 합병이나 이런 인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기업들의 규모를 넘어서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판도가 짜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청정 수소 시장에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어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매출 3배를 목표로 해서 80억 유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 역시 마찬가지로 2027년까지 150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데 PLC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미 수소 시장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력도 갖고 있는 데다가 규모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경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와 린데에 대해서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 이 기업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이제 산업용 가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